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대학별 정원 규모 발표까지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이 최대 200명까지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준비할 방침입니다. 경남의 대형 조선소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2월 초인데 올해 들어서만 4명이 숨졌습니다. 조선업은 호황을 맞았지만 안전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24일 거제 한화오션에서 30대 잠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작업지시서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하청업체가 가짜 명단을 올렸고 원청은 이를 거르지 못했습니다.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진 지 2주도 안 돼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작업할 사람이 누구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정도만 확인해 봤어도 사실 이 사고는 터지지 않은 거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지난달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현장을 둘러보던 60대 노동자가 2.5m 높이 계단에서 추락해 숨졌고, 최근에는 통영 HSG 성동조선에서 50톤급 크레인이 넘어져 4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거제와 통영 대형 조선소에서 숨진 노동자만 4명입니다. 숨진 4명의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조선업계의 뿌리 깊은 원하청 구조가 중대재해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국내 조선업계는 현재 최대 4년치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할 정도로 호황입니다. 하지만 조선소들이 부족한 인력을 다단계 하청을 통해 수급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진단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 생산 공정의 80%를 하청업체가 담당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하청 다단계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청의 고리가 늘어날수록 안전관리의 강도는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안전관리자 확보도 생각만큼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절차도 사람이 적을 때 기준으로 돼 있어 신경을 그만큼은 못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망사고가 일어난 조선소 3곳의 책임 범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경상남도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경상남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에 안전관리 우수기업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경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은 49,900여 곳입니다.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여 이른바 숲세권으로 불리던 거제의 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사기 분양을 당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수백 가구에서 거실 창밖으로 무덤이 보이는 이른바 무덤뷰 아파트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형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주일 전 입주가 시작된 1,200여 가구 규모 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입니다. 산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주변 환경을 내세워 5달 만에 100% 분양됐습니다. 꽁뷰라고 해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최고가는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 하지만 한 달여 전 이뤄진 사전 점검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단지 우문에서 6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 전부터 있던 문중 묘지로 전체 면적은 4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사실 뭐 하나라도 거슬리기도 하고 이제 옆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현재 무덤이 바로 보이는 집들은 모두 280여 가구, 무덤뷰라는 한탄까지 나옵니다. 해당 묘지에서 직선거리로 100여 미터 떨어진 세대에 나와 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무덤과 비석들의 모습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기 분양이라며 소송을 검토합니다. 분양 계약 때 시행사나 시공사로부터 묘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홍보물에서 묘지 구역을 방위표 등으로 가려 마치 숲인 것처럼 과장했다는 겁니다.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고요. 이걸 알게 됐을 때 이후로 정말 말도 못하는 고통에 지금. 시행사 측은 취재진 연락에 답하지 않았고, 시공사인 포스코 측은 건설 과정에서 묘지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게 접근해 법정 이자율이 넘는 최대 연 27,000%의 이자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빌린 돈을 못 갚는 채무자들에게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해가며 돌려막기를 유도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 컴퓨터 모니터에 숫자가 빼곡히 적힌 메모장이 떠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받을 이자와 원금 내역입니다. 이 장부나 메모지로 다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메모지 3개. 이 대부업체는 미리 확보한 신용 정보를 토대로 평소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를 골라 돈을 빌려주겠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상은 대부분 급한 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 돈을 빌려주면서 첫 이자를 떼고 다음 주부터 원금과 이자를 매주 돌려받았습니다. 1,000만 원을 빌렸다가 석 달 만에 원리금이 2억 원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정 이자율은 연 20%지만 최대 27,000%의 폭리를 챙겼습니다. 또 다른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돌려막기도 유도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요금제 제가 상환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업체를 또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소개받고 다시 상환하고 소개받고 상환.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약 2년간 600명에게 315억 원을 빌려주고 60억 원 넘는 이자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원 30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40대 총책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최대한 이자를 뽑아내기 위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강제 추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감췄습니다. 그리고 불법 추심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기존의 대부업 범죄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고,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파악해 몰수 추징하고 어떻게 신용정보를 입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거 구도와 현안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산 하포구와 마산 회원구를 살펴봅니다. 창원의 5개 구 가운데 상대적으로 쇠락한 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손원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3선에 도전하는 마산 회원구. 같은 당 조청래, 차주목, 조감련 예비후보가 공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송순호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활동한 인물 간 대결입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40% 이상을 득표하는 등 잠재된 야권 성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산 하포구는 창원 5개 구 가운데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의힘의 초선 최영도 의원, 김대환, 김수영, 양경동, 강명상 5명이 공천 경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옥선 후보가 나서 여야 1대1 구도가 예상됩니다. 출마자들은 전국 7대 도시 옛 마산의 부흥을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봉암 중리공단의 쇠퇴 문제, 수출 전초기지였던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성장 정체, 마창진 통합 이후 지역민의 박탈감은 선거철마다 창원시청 마산 이전 공약으로 거듭 표현됐습니다. 때문에 산업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구상에 정책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경남 중동부권 문화 중심지로서 위상을 다지는 것, 경남의 명동으로 불린 창동 등 구 상권의 활성화, 노후 주택단지 도시재생 등도 과제입니다. 지지부진한 마산 해양 신도시의 활용 방안도 유권자 관심입니다. 또 1조 6천억 원 규모 거제 마산 간 해상도로 추진도 지역 정치권 역할이 중요합니다. 마산만을 포함한 남해안권 관광사업 구상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특별법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1차 공천심사 결과 진주갑의 갈상돈 전 지역위원장을, 양산갑의 이재영 전 지역위원장을 각각 단수로 확정했습니다. 또 창원 진해는 김종길 전 지역위원장과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사천 남해아동은 고재성 전 지역위원장과 재윤경 전 국회의원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지역구를 둔 삼선 김태우 국회의원에게 양산 을 출마를 요청하면서 김 의원의 결정 여부가 관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오늘 김태우 의원에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양산 을 출마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우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양산 을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민주당의 탁상 정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 국가산단 인근 공유수면을 불법 사용한 선박 부품업체 오리엔탈 마린텍에 변상금 25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2004년부터 공유수면 사용 허가 면적의 10배가 넘는 9만 8천 제곱미터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해당 업체에 공유수면 사용 허가 취소 등을 함께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이번 설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남 경영자 총협회가 지역 기업체 143곳을 대상으로 한 설 연휴 실태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72%가 설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균 휴무일은 나흘로 집계됐습니다. 거제경찰서가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7시 반쯤 거제시 이룸면 한 교차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8%의 면허 정지 수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